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자, 지금 이 비대위원장 후보들로서 돌아가는 이런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선 지 20개월 됐는데 7차례에 걸쳐서 대표 체제가 바뀌었대요. 비대위랑 권한대행 다 포함해가지고.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금 다시 또 이제 재현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비상구축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 보면은 그대로 예를 들어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한동훈 장관이나 김한길 전 의원 등을 보면은 그분들 중에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도로 용산 비대위다라고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국정 기조를 변화하고 인적 쇄신해야 되고. 그건 저희가 또 나중에 다뤄볼 겁니다. 네. 그런 각종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해소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꾸지 않고 비대위원장 당의 간판만 바꾼다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가 이제 총선 심판론으로 국정 심판론으로 치러질 총선인데 정정당당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기조 바꾸지 않고 앞으로 이제 더 국정 운영을 잘해서 그걸 회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면, 저는 차라리 자꾸 제2의 제3의 사람들을 내세워서 제2의 김기현 사태를 재발시킬 게 아니라 그냥 한동훈 장관을 딱 대표를 간판도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정면 승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알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답을 내놔야 한다. 윤 대통령도 뭔가 변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에게 불출마를 요청을 했고, 또 순방 전에도 또 얘기를 했고, 순방 중에도 전화로 이렇게 불출마를 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자 이제 사퇴로 기결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김기현 대표의 사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당무 개입, 공천 개입 확인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거로 인해서 그걸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실제로 그 실형을 선고받은 그런 사례도 있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는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때 혐의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돈을 들여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당법 누구를 이제 하라고 빼라고 이런 내용이니까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정당법상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된다 해서 그렇게 된 거라서, 큰 틀에서는 당무개입, 공천개입과는 같은 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면서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그 김기현 대표가 출마를 강행한다고 하면 영남 중진들의 불출마를 통해서 뭔가 혁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그 구상의 차질이 대단히 있는 것이고, 또 영남권의 그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출마를 허용해 준다라고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이게 혁신하지 않는다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총선은 결국 구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의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그 고민의 깊이가 대단히 깊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이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그런 자리였는데, 정작 이렇게 판을 열어놓으니까 이낙연 신당론을 갖고서 아주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고요. 초전박살 같은 험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확한 사정은 저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우리 민주당 상황하고 여당의 상황은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정 기조라든지 이런 당내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불가피한 선택들을 하는 것인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의 교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당을 통합과 단결시키는 게 저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통합과 단결을 명분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당내에 이제 쓴소리를 하고 있는 분이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원칙과 상식 등의 이제 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당 안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 지도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도 큰 틀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재명 당대표를 사퇴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압박하는 방식으로의 접근들은 우리 당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시겠다고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당 안에서는 대단히 이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인데 누가 봐도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인 아닙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당대표뿐만 아니라 뭐 총리도 하셨고 도지사에 뭐 사선 의원까지도 하신 분이어서 그리고 또 세력화를 이제 호남과 수도권에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호남에서도 이 지금 신당 창당에서 전혀 지금 호응을 못 얻고 있거든요. 예. 뭐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셨죠. 예, 네네. 도당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이 했던 현직 의원들도 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보다는 총선승리에서 당 안에서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검증위가 적격, 그러니까 공천 경쟁에 뛰어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정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실수였다. 그래서 다시 보겠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어떻게 된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제 자격 심사를 하는 단계인데 그 자격 심사에 통과되면은 이제 예비 후보에 등록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심사까지 통과돼야지 경선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저희 그 당원 단계에 보면은 7가지의 예외 없는 부적격 그 범죄를 나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부적격으로 이제 검증이 통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7가지의 범죄들을 보면 주로 성비 문제라든지 부패 범죄 같은 관련된 그 7가지의 범죄가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지 김병기 그 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2시에 다시 이제 회의를 열어서 재심사하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대로 이렇게 다시 제대로 심사되면은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부적격 판정 받을 것 같습니다. 네.